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집값 10월이 변곡점, 내년 하반기 본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의 그 김기훈 전 경제부장 겸 전문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조회수가 많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되나, L자형이가 U자형일까, 여기에 따른 질문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또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은 집값이 조금 올랐고 지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뭐 별도 설명 없어도 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서울 집값이 올 2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저점을 찍고 2월부터 회복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바닥으로 확실히 찍었느냐, 저점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저의 의견은 1차 저점은 좀 통과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뚜렷하게 저점을 통과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분양 시장과 분양권 전매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분양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인이죠. 하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이것도 또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좀 커지고 있다. 근데 이제 분양 시장이 살아나니까 분양권 전매 시장도 살아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수들의 전쟁터로 불리는 부동산 경매 시장은 매물이 좀 늘어난 반면에 낙찰가율은 70%. 그러니까 보통 법사가라고 그러죠. 여기서 시세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70 내지 80% 정도 낙찰되는 가 일반적인데, 최근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70% 정도로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투자 환경이 좀 유리해졌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어느 정도 살아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선 최근에 집값의 그 사이클을 보니까 주택경기 변동 사이클이죠. 2001년 10월경에 서울 지역은 고점을 찍었더라. 그렇게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남, 그러니까 마용, 우리가 이제 마용, 성광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먼저 오르고 마용, 성광동, 그 다음에 광진구 오르고, 여기다가 이제 노도관도 오르고, 이제 금강구라고 해서 이런 지역까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집값은 경기 남부로 가서 수용성이라고 해서 용인, 성남, 또 수원, 여기 화성시까지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는 점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인데 아직 전세 가격이 상승 반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서울 지역은 빠르면 올 가을에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출 가능성도 있고, 또 내년 봄에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1차 전세 가격이 오르면 2차 매매 가격도 오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좀 오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방위적인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중 실세 금리,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나 전세 대출 금리가 최고 7에서 8% 오르던 게 최근에 3 내지 4% 정도로 좀 떨어진 점. 우리 금리가 지금 네 번째로 계속 연속해서 동결됐잖아요. 기준금리가 3.5%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죠 통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수준이 좀 낮아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 LTV, DTI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우리 젊은 층이나 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출 문턱이 낮아진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오늘 주제가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쳤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을 쳤나 여부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래량이 5년 평균 거래량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년 이 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좀 증가해야 되고, 최근에 거래 절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 증가 현상이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저의 조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우리 TV를 즐겨보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부연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1, 2분기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이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금리가 내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 금리가 내려야 우리 주택 경기도 본격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쯤 과연 부동산 시장은 분수령이 될 것인가, 또는 변곡점을 맞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한 관심사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올 9월 내지 10월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2021년 10월경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고점을 맞았는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10년 주기설 알고 계시죠?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더라. 이런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고점을 찍고 집값이 한 2년 정도 내려야, 2년이 중요한 숫자적 의미가 있어요. 내려야 거품이 좀 충분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집값의 거품은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30~40%, 수도권, 경기, 인천은 한 20% 정도로 축적된 걸로 보이는데, 한 2년 정도 기간 조정이 거치면 이 거품이 빠지더라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빠지는 시기가 올 10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10월은 가을 이사철이기도 하고, 부동산 2년이 되는,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지 2년이 되는 나름대로의 그 기간 조정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올 가을에 이사철에 거래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춘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발 금리가 상승이 멈춘다면, 근데 그게 좀 변수죠. 올 연말까지는 미국 제롬 파월 의장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연말에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나 어쨌든 올 가을에 다시 봄 이사철에 이어서 거래 증가, 가격 상승 확대, 그리고 전셋값 상승 반전이 일어난다면, 미국발 금리 인하만 내려진다면 내년 봄부터 가을 이사철, 그러니까 내년 봄이냐 가을이냐가 또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 회복,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지는, 그래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좋아져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시점 이후에야 부동산 경기도 본격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여부, 실물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금융시장 악화와 환율 급등, 이런 것들이 좀 진정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이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가 될지 또는 하반기가 될지 좀 미지수지만, 저는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는 오르더라도 본격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집은 그럼 언제 사야 할까 하는데 이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자 하는 지역, 자금력, 내가 가지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주택,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것인가, 저가, 고가 뭐 이런 게 있죠. 또 우리가 신축, 구축, 재건축이 또 달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적성 등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시기와 지역, 이런 수요자 맞춤형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과 수도권은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년 봄 이사철 사이가 매수 적기로 봅니다. 신규 분양이나 저가 급매물, 경매 물건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서울은 2040년, 수도권은 2035년까지는 성장 지역으로서 또 그리고 상승 기간으로서의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MZ세대 같은 분들이 MZ세대나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집을 많이 사니까 또 다주택자금 여유자금에서 집을 사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시기를 늦추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과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도 관심을 가질 만하고 상가, 꼬마 빌딩 또 토지도 우리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강조하면 제가 요즘 지방에 강의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강남화가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밀집화, 부촌화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이왕이면 집을 사더라도 이런 지역에 사거나 아니면 그 인접 지역,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이런 소럭셔리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고급 주택, 그러니까 상류층, 고소득층이 가지고 거주하는 이런 지역으로 이왕이면 또는 인접 지역에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빠르면 2, 3년,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또 길게 보면 3년 내지 5년 후에는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가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을 보면 입주가 언제 될 수 있지 이거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받는다면 5년 후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통계적 수치가 그래요. 착공을 하면 3년 후, 현재 분양하는 물량은 한 2년 반, 30개월 후에 보통 입주를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착공 물량이 예를 들면 43% 감소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3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은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상기 신도시 이런 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 도심권이나 수도권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 공급 물량,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과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 물론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시장 작동 원리가.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큰 내관이 있습니다. 그게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우리가 중소기업 부채도 마찬가지고 상공인들 부채도 좀 자영업자 이런 부채가 좀 늘어나 국가 부채도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PF 또 새마을금고 이런 PF라든지 연체율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 과거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3년 내지 4년 또 3년 내지 5년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말기나 다음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는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부동산 경기도 5년마다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10년, 상승과 하락은 10년이지만 5년을 기준으로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자꾸 지금 진보가 한번 잡으면 이번에도 그렇죠.
다시 또 보수가 잡고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근데 뭐가 맞아요? 사이클이 5년마다 공급이 좀 바뀌고 하필이면 또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할 때마다 공급 부족 상태.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데 계속 규제 강화만 하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이 그랬고 문재인 정부가 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보가 잡으면 집값이 오르고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 사이클과 이 정권 교체 사이클이 이게 우연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이렇게 맞은 거다 하는 그 5년이라는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상승과 사이클이 있지만 지금 저는 좀 3년, 4년, 5년 후에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 부동산 경기가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될 수 있는 본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부채 그리고 PF 부실 문제, 새마을금고 등 그 연체 문제 이렇게 금융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찾을 것인지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경기 포함해서. 그러면 결국 W자 그러니까 완만한 U자형, L자형 외에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이 장기 복합 위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서 지금은 공격적 투자보다는 이 지역과 또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우리가 성장 지역이죠. 중심지, 핵심 입지, 슈퍼 리얼티 계속했죠. 아파트 같으면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우리 어플 같은 또 책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3박자 원칙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시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보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